요즘 비즈니스 세계를 보면요. 정말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속도죠. 모든 걸 더 빨리, 더 크게, 그것도 지금 당장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다들 느끼고 계시죠? 무조건 더 빨리, 뭐든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제는 기본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시장을 그냥 꽉 잡아서 압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언제 해야 하냐고요? 바로 지금, 당장. 이런 조급함이 거의 모든 기업의 전략에 스며들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블리츠 스케일링이다, 선점 효과다. 들어보셨죠? 이런 전략 용어들만 봐도 전부 속도, 가속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마치 속도가 느리면 실패하는 것처럼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장은 달리기 경주 같은 거고 제일 빠른 사람이 이긴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틀렸다면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게 연구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S&P 1,500대 기업의 인수 사례를 5,100건 넘게 분석했어요. 거기에 실제 경영진들이랑 심층 인터뷰까지 했고요. 이건 데이터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너무 빨리 달리면, 또 반대로 너무 느리면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성장 소화불량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급하게,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똑같아요. 기업도 인수를 너무 서두르면 조직 전체가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영자들이 빠지는 타이밍의 덫인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면 성장 소화불량으로 탈이 나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가면 애써 배운 인수 노하우나 핵심 인재들을 다 잊어버리는 조직적 망각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연구는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속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냐고요? 바로 리듬입니다. 자, 그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진짜 비결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겁니다. 결과를 숫자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이 성장 리듬을 제대로 타는 기업은요,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00억 원에 가까운 가치를 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와, 진짜 타이밍이 돈이네요. 자, 그럼 그 이기는 리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거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초반에는 빠르게 움직여서 경험치랑 추진력을 쌓아요. 그러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인수와 인수 사이의 간격을 점점 더 늘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점점 느려지는 리듬이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이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느려지는 게 더 좋다는 걸까요? 이 전력적인 멈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쌓기 전에 제대로 소화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인수를 10개 하는 것보다 단 1개를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교훈을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 계획에 써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한 고위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잠시 멈추니까 오히려 시장이 우리를 더 신뢰하더라. 아, 저 회사는 인수를 감당할 능력이 있구나 하고 말이다. 이 멈춤이 외부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멈춰 있는 동안 내부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인수만 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통합 매뉴얼 같은 것들을 이 시간에 딱 정비해 두는 거죠. 다른 경영진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거래가 너무 빠르면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할 시간조차 없다. 간격을 두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보세요. 멈춤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인수를 더 빠르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준비 운동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멈춤은 리더에게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의 판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당장 눈앞의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 인수총괄 책임자의 이 고백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만약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쯤 완전히 잘못된 산업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을 거다. 그 휴식 덕분에 진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즉,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통찰을 우리 조직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리더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부터 무엇을 할지 묻기 전에 언제 할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둘째, 멈추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플레이북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서 조직의 자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모든 인수에 똑같은 리듬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딜이 크고 복잡할수록 더 길게 쉬어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성장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한편의 교향곡에 가깝습니다. 멋진 음표들도 중요하지만 그 음표들 사이에 심표, 즉 리듬이 없다면 그저 소음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 전략은 숨가쁘게 달리는 단거리 질주입니까? 아니면 강약과 쉼표를 조절하며 감동을 만들어내는 한편의 교향곡입니까? 이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입니다.